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내일장을 전망해보고 또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목요일마다 찾아뵙는 뉴페이스죠. 엠벤골드 성하준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일단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돌면서 AI의 무서움을 알아가고 있는데 네. 우리 주변 분들께서도 어쩌다 AI를 만나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고품격 경제방송 매일경제TV 오늘 신의 한수 또 저랑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AI랑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총각을 다투면서 좀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알지 못했던 이 데이터들의 숨어있는 내용들까지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멘텀과 인사이트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들 짧지만 이 중요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짧은 만큼 더욱더 고품격의 방송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AI 전문가의 인사 들어봐야겠죠? 불러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오늘 성하준 매니저님과 함께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 정말 재미없었네요. 6만전자 이야기 빼고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성하준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오늘 방송은 제가 펀하게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제 전원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요즘 박준현 매니저님께서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휴가를 쓰면 모를까 제 전원은 절대 꺼지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오늘 시작 너무 재미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스위치 꺼주세요라는 이야기 안 하실 거죠? 그럼요. 뭐 계속 함께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이슈가 있는데 지금 대체거래소 8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 한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영향이죠. 애프터마켓에서 한화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우선 그 유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유상증자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대체거래소에서는 또 하다가 또 주춤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유상증자라는 게 이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기에 무조건 악재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지금 한화 기업 입장에서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적의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벌써 수주받은 것들이라든가 매출 인식이 벌써 잡혀오고 있는 상황. 이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도 지금 돈 벌기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유상증자까지 한다라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유럽에서도 방산 분야의 재무장을 5년 이내에 이뤄내겠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방산 기업과 계속해서 좀 이제 좀 커넥을 하고 있는 좀 계속 연결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공장을 짓고 그 현지에다 신규 공장을 짓고 거기에다가 또 관련된 부분들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신고가 흐름도 좀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기업의 또 주가를 또 추정하는 그런 개인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그룹주가 결국에는 방산 쪽에서의 경쟁력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다,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겠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좀 주춤하거나 해당 종목이 나름대로 또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또 다다음 주부터는 공매도 시행되게 되면 이 공매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종목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방산주에 대한 유상증자의 재료는 좋으나 일시적으로 좀 조정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장은 뭐 조금 내 수익률이 좀 감소,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다시 본전 구간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 뭐 내일장 아니면 뭐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나는 엄청나게 크나큰 손실이다. 사실 그런 분들은
이 주식 투자와 이 시장의 가치를 좀 다시 보셔야 되는 분들. 근데 이제 최근에 하나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흐름을 잡아보셨던 분들은 저점에서 잡았거나 또는 시세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잡으셨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수익 중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폭은 좀 감소하겠으나 제가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재료를 봤을 때만큼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으니 좀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지금 대체거래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간의 흐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뭐 사실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대체거래소의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만나 뵙기 직전에도 막 여기저기 뭐 경제 뉴스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유상증자 관련된 뉴스들을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 또는 중장기적으로 또 호재로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림을 보려면 결국엔 내일의 정규장까지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초조하시고 내일 시장이 좀 기다려지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장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기업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만 주주 입장에서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대체거래소에서 하락했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홀딩해 보시면서 내일장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 한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지난주 우리 매니저님의 종목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4일 저희는 유리기판 SKC를 매수했는데요. 목표가 14만 3천 원, AI 전문가 85%라는 높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쉽게 달성에 실패했는데 우선 AI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 3월 14일에 SKC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 주가 13만 6,500원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실까요? 이럴 수가. SKC가 매수 후 쭉 우하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당시 85%의 확률을 제시했던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자세한 리뷰는 선하준 매니저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램테크놀러지 기억하시죠? 한 주 동안 유리기판 관련주가 재미있지 않았는데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10%의 수익을 냈다고요. 물론 SKC도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램테크놀러지가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SKC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선하준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왠지 본인의 85%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뺐고요. 오히려 다른 종목 램테크놀로지는 더 수익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SKC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SKC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이번 주에 크나큰 이벤트였던 이제 엔비디아 연례기술 개발자 회의에서 좀 유리기판 관련된 재료가 나오길 바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나도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그 기대를 못 미쳤던 부분들이 좀 주가 흐름을 조금 하방 압력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C뿐만 아니고요, 뭐 유리기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던 시장의 재료들, 뭐 액침 냉각이라던가 아니면 또 일부 주요 기술들에 대한 종목들 자체조차도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SKC의 주가의 흐름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려내는 부분이 추세 이탈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거래량이 이탈이 되면서 시세를 내려놓고 직전 저점까지 밀리는 구간도 아니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의 재료는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AI 전문가님께서 찝어주셨던 뭐 캠트로닉스 또는 램테크놀로지 특정 기업들도 관련해서 또 계속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만큼 SKC도 바닥에서 다시 한번 또 다지고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SKC를 혹시라도 함께 보유하셨거나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한번 흐름 찾아보시고 1차 목표가는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유리기판의 시장 재료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간단하게 제가 경쟁 구도를 잡는 건 아닌데 네네. SKC 램테크놀로지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램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한번 붙었긴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램테크놀로지는 이제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렇게 좀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네. 거죠.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SKC처럼 이렇게 사거래일 정도 좀 쉬어가면서 바닥 따지고 조정받는 종목들이 좀 더 크게 가주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붙으면 직전 고점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 나올 테니까 저는 램테크놀로지보다는 SKC에 좀 더 비중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세를 기대해 보면 SKC가 좋다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 1차 목표가 13만 6,500원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장 참 재미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저희 내일장은 좀 즐기면서 봐도 좋을지 어떤 섹터 준비를 해 주셨을까요? 네, 내일장 좀 즐기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또 한 번 GTC 2025 연례기술 개발자 회의에 좀 배팅을 걸어보고 싶은데요. 네. 양자암호 관련주를 좀 오.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양자암호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전에 시장에서 상당히 큰 상승세를 좀 뽑아내기도 했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CES 2025에서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양자암호, 그러니까 양자통신이, 양자컴퓨팅이 직접 상용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다시 좀 폭락하고 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모습들이 좀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별하게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으로 보셔야겠죠. 이제 내일 아침에 되면 우리가 또 결과랑 내용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 네. 이번에 GTC 2025에서는 이 연례 그 개발자 회의에서는 이 양자에 대한 퀀텀 데이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 젠슨왕 CEO가 이 양자암호에 대한 부분들 상용화 시기를 좀 미뤄놨는데 네. 이번에 GTC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총수를 불러다가 서로 또 토론도 하고 관련된 기술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런 기술들을 좀 뽐내고 현재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해왔는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양자암호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같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시장의 재료가 또 한 번 뭐 다른 GTC 2025에서 뭐 기대했던 뭐 기술들 그런 것들이 시세 분출이 안 나왔던 것처럼 양자암호도 살짝 주춤하거나 또 기대 못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주 내내 있었던 GTC 2025에서 큰 시세를 냈던 섹터가 없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주도주의 흐름을 띌 수 있는 업종이 부재했던 것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번 주 말 정도에는 이 양자암호 시장에 대한 움직임 다시 한번 또 신재료 다시 한번 또 물을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여다보면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가속 양자 연구센터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또 나온 이야기 보니까 이 양자 관련된 기업이죠 아이온큐의 임원이 이미 이제 생활 속에는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스며들어 있다. 다만 그 부분이 상용화되고 우리에게 더 몸으로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라는 멘트까지 나왔던 걸 고려했을 때는 네. 충분히 양자암호 시장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GTC 2025 양자 퀀텀데이만 바라봐야 되냐? 이거보다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관련된 양자전략위원회도 출범하고 이제 그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까지도 계속해서 또 예산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해외에 대한 이벤트도 좋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양자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 갖고 있다는 거 고려했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섹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 양자암호에 대한 섹터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부터 양자의 날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들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AI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AI 전문가님, 내일장 섹터로 양자암호를 꼽아주셨는데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양자암호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보안을 강화한 기술이에요. 기존 암호보다 훨씬 더 안전해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보안이 중요한 금융이나 통신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가 변동도 기대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자암호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최근 반등하면서 국내 양자암호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자암호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세 가지 종목,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그럼 양자암호 안에서도 탑픽 종목 세 가지 꼽아주시죠.
네, 양자암호 관련주 베스트 3로 솔리드, 드림시큐리티, 우리넷을 꼽아보겠습니다. 솔리드는 크리포랩에 투자하면서 양자암호 기술과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크리포랩은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암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솔리드의 투자를 통해 양자암호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드림시큐리티는 보안 전문 기업으로 양자암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넷은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양자암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입니다. 이 세 기업은 양자암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을 방금 꼽아줬는데요. 솔리드, 드림시큐리티, 우리넷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매니저님의 베스트와 워스트가 있을 텐데 세 가지 중에 좀 꼽아주실까요? 베스트부터. 베스트부터 꼽아드리자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좀 우리넷을 좀 꼽고 네. 싶고요. 네, 그리고 워스트를 꼽자면 일단은 좀 솔리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저희? 안 좋은 거부터 확인하고 네, 그 베스트를 좀 가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솔리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가 사실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양자 관련해서도 모멘텀 제일 많이 나왔던 기업 아닐까 싶은데요. 왜 워스트로 꼽아주셨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힌트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입장이라면 이런 재료를 통해서 내가 내일 이 종목을 한번 진입해보면 어떨까? 이 섹터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을 잡아드려야 되는 건데 아까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솔리드는 이미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상승 곡선을 좀 잘 그려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그 시세 분출이 계속 나오면서 직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좀 조정 구간을 좀 더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일단 워스트로 꼽았고요. 그리고 일단 주제 자체가 결국엔 양자암호예요. 근데 사실 이 솔리드, 그러니까 뭐 다른 집어줬던 뭐 드림시큐리티라든가 우리넷 뭐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 사실 양자암호 섹터 안에서 그 네임밸류 가치를 좀 따져봤을 때는 사실 솔리드가 가장 이 연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솔리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그냥 뭐 통신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 사업을 하는 게 주고 심지어 매출도 그에 대한 매출이 나와 있는 거지 이 시장에서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약간 좀 테마성의 흐름으로 좀 잡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재료로는 뭐 크립토랩의 지분을 갖고 있다. 되게 극소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분으로 이렇게까지 부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거품도 끼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양자암호 쪽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네트워크 통신 장비 쪽으로 들여다봤으면 솔리드는 오히려 베스트. 근데 네. 양자암호 시장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테마성이 너무 짙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차라리 통신 장비 쪽으로 바꿔서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워스트로 꼽아주신 이유 바로 양자보다는 통신 쪽이고 가격에서도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손해보험 오늘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0.91% 내리면서 97,700원에 마감했습니다. 97,500원으로 마무리한 한국거래소보다는 높은 시세 형성한 모습입니다. 어제 역대급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장기 주주 환원율을 상향한다는 이 DB손해보험의 밸류 방향성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오일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58,300원을 기록했는데요. 한국거래소와 같은 시세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HD현대는 0.92% 내려와 주면서 75,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생산 기술직 공개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LG생활건강은 보합세, NH투자증권은 빨간불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LG U+,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0.37% 내려와 주면서 1,82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한국거래소와 같은 시세 형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국 금융지주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0.13% 올라와 주면서 7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76,600원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와 역시나 같은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삼성증권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CLJ 제일제당은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된 농심과 오뚜기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라면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제철도 1%대 올라오시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대체거래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도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저희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해야 할 섹터로 양자 암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AI가 엑스게이트처럼 좀 핫한 종목 꼽아줄 줄 알았는데 좀 아쉬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매니저님의 종목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네. 먼저 우리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사실 뭐 엑스게이트 뭐 이런 종목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뭐 또 다르게 한번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AI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저는 탑픽 종목 일단 KCS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자암호 컴퓨팅, 양자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다들 아실 만한 종목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특성이 좀 색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종목이 어떤 테마에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인다. 뭐 지금 뭐 유튜브 채팅을 보게 되면 유튜브 채팅에서도 뭐 노루페인트 뭐 이런 종목들도 언급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장 그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마성 흐름이 좀 많이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KCS만큼은 그런 연관성이 가장 짙게 드러나고 있는 종목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양자통신이라든가 양자컴퓨팅 관련된 그 재료들 중에서 저는 양자통신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특히나 이 KCS 같은 경우에는 23년에 SK텔레콤 자회사 IDQ와 협력해서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 원칩을 공동 개발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 최초 양자암호 칩에 대해서도 상용화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모멘텀이 가장 짙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양자 전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투자한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업에 추가적으로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양자 컴퓨터, 양자암호 관련된 시장을 보신다라 그러면 연관성이 좀 짙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개연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KCS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자암호 관련된 재료가 해외 재료로 붙든 국내 재료로 붙든 가장 먼저 반응하는 종목들 딱 두 가지 있어요. 1번 엑스게이트, 두 번째 2번 KCS. 그렇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AI 전문가님께서 언급하실 줄 알고 네. KCS를 가져왔는데 뭐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테마주의 대장주로서 좀 흐름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KCS 최근에 거래량 동반되고 있는 모습까지도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장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는 KCS를 꼽아주셨습니다. 다양한 그 안에 업종 안에서도 양자 통신 쪽에 주목을 하신다면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AI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오늘 성하준 매니저님의 종목으로 KCS를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KCS는 IT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양자 컴퓨팅, 양자암호 등 신기술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CS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양자암호 기술을 통해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출 감소와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도 존재하니 투자 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두 가지의 좀 리스크를 꼽아본다면 매출의 감소,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가시화해서 잡아내긴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 자체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현재까지는 양자 시장, 양자 통신 시장은 뭔가 상용화돼서 매출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매출의 본격적인 성장보다도 약간은 또 미래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좀 흐름을 잡아가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약간 좀 테마성의 흐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편으로 이렇게 좀 보신다라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 또 저희는 일정을 기대하면서 한번 담아보는 거니까요. 미래 가치, 기대감 쪽에 더욱더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사실 오늘 KCS가 장중에 정규장에서 한 5% 정도 하락세를 좀 기록을 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전부터 양자모 관련 종목을 보고 계시거나 갖고 계시던 분들은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했는데 좀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아쉽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게 내일 여러분들이 시초가 매수하기에 또 적절하게끔 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좀 길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이 신의 한수 프로그램 특성상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찾는 거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구간대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물론 그 하단에서 뭐 분할 매수 대응을 하셔도 좋겠지만 손절가는 11,200원 구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500원 맞을까요? 1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KCS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일단은 14,000원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11,200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렇게 가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이전에 저희가 베스트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네. 그 종목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퍼센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도달 가능한지 일단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우리 KCS 목표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도달 가능할까요? 일주일 만에 도달 가능한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도달 확률은 약 60% 정도로 보입니다. 1차 저항선인 13,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야 목표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어 60% 정도의 확률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급락한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권리 이슈나 외부 요인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는 60%가 가장 적당하다 이야기를 줬습니다. 그럼 먼저 AI부터 저희 보내보도록 할게요.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저희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하준 매니저님, 이번에는 제발 목표가 달성 부탁드릴게요. 항상 목표가에 못 미쳐 아쉬웠지만 앞으로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하준 매니저님의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 많이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네, 많은 인사이트를 또 기대해달라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서 네네. 댓글창에서도 오늘 AI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오늘 큰 타격은 없었는데요. AI 전문가 오늘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도 SKC에 대한 그 상승률을 85% 높은 수준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 60%면 저는 뭐 최근의 시장 흐름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이다 보니까 목표가 잘 잡아놓은 만큼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너무 짧았는데 더 많은 내용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저녁 공개 방송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성하준 매니저 또는 MBN골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1시간 정도 방송 통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성하준 매니저 검색하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끝난 바로 다음 8시 40분에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찾아주시면 더 많은 내용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의 한 수까지 마무리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